나는야 세계 최강의 탱크. 무게와 파워 그 어느 것도 나를 당해낼 수가 없다. 이 작은 탱크는 뭐지? 설마 나에게 덤비러 온 건가? 크기만 크고 성능만 좋다고 다가 아니지. 에이 받아라. 아니 에이 받아라. 받아라. 이제 내 차례다. 으아. 크기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강력한 캠핑 램프, 경고 시뮬레이터, 거리 측정기까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야 탱크 미니 1.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유니어츠사의 러기드폰 브랜드 8849 에버레스트산의 높이를 브랜드명으로 삼아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브랜드가 바로 8849입니다. 네, 유니어츠사의 러기드폰 브랜드. 이 탱크 시리즈가 벌써 3편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야말로 거대하죠. 그야말로 벽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폰이라서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 크기를 보고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탱크 시리즈는 그야말로 러기드폰의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 무게가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탱크 시리즈인데, 이런 무게 때문에 이 탱크 한번 써보고 싶지만 못 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8849사에서 탱크 미니 1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탱크폰이 처음 나올 때 그냥 탱크폰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탱크 미니 1 계속 나오겠다는 이런 의지죠. 네, 워낙에 이 유니어츠사가 매니아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 이 탱크 미니 1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정말 케이스도 예전에 이 탱크폰에 비하면 정말 작아졌는데, 자, 이 탱크 미니 1 과연 외형은 어떨지. 네, 요렇게 봐서는 정말 예전에 나왔던 그런 폰들 사이즈 정말 작은 폰이 아닌가 싶겠지만, 측면을 보면 이것도 흉기죠. 이것도 측면을 보면 자, 이렇게 폰이 들어있고 유저 가이드, 간단하게 사용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보증서, 자, 충전기. 충전기는 사실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이 폰 정도 돼야 100W 넘는 그런 충전기를 제공하겠지만 33W의 타입C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C2C 케이블과 유심 제거 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특성 보시면 볼륨 키와 지문 인식 장치, 그리고 캠핑 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 키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에 입력시킬 수 있는 키가 2개 존재하고, 캠핑 라이트가 이전 폰에 있던 이 거대한 캠핑 라이트 과연 미니 사이즈로는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메탈이 예전의 메탈은 이렇게 이런 재질이었다면 그야말로 낡은 느낌의 메탈입니다. 진정한 메탈이죠. 지문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남는 것 같지 않고, 측면 재질도 보시면 정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유심, 손톱이나 피크 이런 걸로 제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냥 일반 폰처럼 이렇게 핀을 넣어서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모습, 고리가 있어서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띠라든가 목걸이는 좀 안 될 것 같고 너무 무거워서 허리춤에 하고 다니면 될 것 같고, 이렇게 3.5mm 이어폰 단자, 타입C 충전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캠핑 라이트가 상당히 아담하죠. 전에 비하면. 이렇게 캠핑 라이트 주변에 이렇게 NFC 안테나가 있고, 자,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하나입니다. 이 작은 폰에 여러 카메라를 넣기는 좀 쉽진 않겠죠.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 그리고 또 이 2개는 워닝 라이트.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워닝 라이트 2종류 있죠. 빨강, 파랑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워닝 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러기드폰 너무 커서 못 쓰겠다 이러셨던 분들은 충분히 쓸만한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 폰들
네, 아이폰 3GS보다 길이는 길고 폭은 좀 더 좁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께는 뭐 그야말로 비교 불가죠. 아무튼 이렇게 탱크 미니 1 외형 보셨고, 8849 로고도 이렇게 메탈 안에 넣어놔서 뭐 전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그야말로 메탈 폰, 진짜 그야말로 탱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품과 비교해서 더 강력해 보이는 이런 메탈 재질, 외형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정말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사용을 해보기 전에 한번 무게 어느 정도 차이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벽돌, 뭐 요거는 웬만하신 분들 외에는 쓰기 어려웠던 그런 무게 669g이었는데 거의 UMPC 무게였죠. 자 245g, 뭐 요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 용도 뭐 이 정도로 들어오는 무게죠. 네, 일반적인 이런 갤럭시 일반 모델 뭐 요런 게 168g이니까 요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 조금 더는 아니고 조금 많이 더 무거운 수준의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와서 네,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네, 상당히 인식 잘 됩니다. 정말 한 손에 들어오는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뭐 아이콘 사이즈 이런 게 정말 크죠. 자 휴대전화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3, 그리고 내장 메모리 256GB, 네, 해상도는 1200에 540, 네, 상당히 특이한 해상도입니다. 540 해상도. 예전 스마트폰의 사이즈들이 대부분 이 4.3인치였죠. 4.3인치에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12GB, 추가로 가상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부팅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유니어치사의 8849. 배경화면도 정말 탱크 같은 걸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울리게. 추가로 마이크로 SD 2TB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용량의 외장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보통 1TB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뭐 2TB까지 용량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5800mAh, 뭐 이 작은 폰에 5800mAh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카메라는 후면 1억 화소, 그리고 전면에 3200만 화소 카메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탈모가 좀 있어서, 네, 이렇게 간략하게 디바이스 특징 살펴보셨고,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뭐 그동안 정말 제 리뷰에 많이 나왔던 그런 AP죠. 헬리오 G99. 중급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AP이고, 성능이야 웬만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죠. 헬리오 G99 2.2GHz로 작동하는 2개의 콜텍스 A76, 그리고 2GHz로 작동하는 6개의 콜텍스 A52가 CPU를 구성하고, GPU는 말리 G57이 사용이 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비율, 20대 9의 비율. 네, 그 외에도 306 ppi, 그리고 주사율은 60Hz까지 지원하고, 밝기는 500니트. 야외에서도 뭐 사용하는데 무리 없는 그런 충분한 밝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액정 보호 필름이 하나 이렇게 잘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뭐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12GB 메모리만 나와 있고, 네, 카메라 1억 화소, 해상도는 11,000에 8600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리개 밝기 1.75,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6500에 4900, 네, 상당히 큰 이미지 사이즈를 지원하고, 배터리 보신 것처럼 5800mAh. 뭐 대부분의 폰들에 다 있는 그런 센서들이고, 네, 아쉽지만 와이파이 6는 아니고 5이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5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폰의 특징 뭐 몇 가지 설정해서 살펴보면, 전화 올 때 그리고 알림이 왔을 때 러기드 폰들에는 LED를 제공하는 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입력 시에 진동 기능이라든가 가상 메모리 보셨고, 그리고 통화 녹음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 녹음까지도 지원이 되고, 통화 시에 녹음 버튼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통화 녹음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버튼들, 버튼 1, 2 각각의 버튼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캠핑 램프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캠핑 램프가 워낙 밝기 때문에 뭐 이 버튼으로 캠핑 램프를 켤 수 있는 건 아니고 캠핑 램프가 켜졌을 때 밝기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라도 눌러졌을 경우에 이게 다른 사람 눈에 비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버튼은 캠핑 램프의 기능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키는 쇼컷 세팅을 통해서 짧게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그리고 더블 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롱 프레스 시에 플래시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뭐 업무용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드웨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살펴볼 때 보신 것처럼 뭐 러기드 폰이기 때문에 러기드 폰이 갖춰야 할 그런 특징들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수, 방진, 그리고 충격에 강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고온, 저온, 뭐 습도, 그리고 방수는 IP68로 1.5m 수심에서 30분간 방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방수 기능으로 인해 수중 카메라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수중 카메라 기능은 터치가 안 되고 이런 버튼으로 찍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속에서는 터치가 마음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버튼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러기드 폰들이 제공하는 뭐 툴박스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네, 음량 테스트라든가 네, 컴파스 기능, 플래시는 나중에 캠핑 램프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 뭐 여러 가지 뭐 버블 레벨, 뭐 목공이나 공사 현장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그리고 그림 거는 거, 높이 측정은 뭐 자신의 키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고, 네, 확대경, 카메라 화소는 높지만 뭐 센서 크기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확대. 이 작은 사이즈를 고려하면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만복의 무게추, 그리고 각도기, 이렇게 각도기 기능도 있고, 자, 그리고 기압계, 현재 기압과 높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속도계, 수중 카메라, 말씀드렸던 수중 카메라,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버튼으로 조절하고, 네, 이렇게 펑션 키로 촬영을 하고, 나가기는 이제 이렇게 껐다 켜면 수중 카메라에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캠핑 라이트 기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탱크 3의 경우 1200 루멘이었는데 당연히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800 루멘으로 50% 정도 밝기가 감소를 했습니다. 뭐 SOS 기능, 그리고 아주 빨리 깜빡이는 그런 모드, 그리고 밝기를 3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불을 끄고 일반 플래시라이트, 야, 이 메탈 핸드폰이기 때문에 메탈 캐릭터들 한번 등장을 시켜봤습니다. 네, 요 정도 밝기, 이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800 루멘의 캠핑 라이트. 자, 일단 가장 낮은 거, 이게 낮은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일반 플래시라이트 비교해서 정말 밝죠. 예, 이 정도입니다. 가장 낮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아주 밝게. 네, 유튜브 찍을 때 제가 촬영하는 조명의 한 절반 정도, 뭐 그 정도 밝기인 것 같습니다. 뭐 낮은 거는 그렇게 밝진 않은데, 자, SOS 모드. 네. 엄청나게 밝으네요. 자, 그리고 이건, 뭐 이거는 뭐 댄스 파티에서 써도 될 정도로, 이것도 눈이 정말 아픕니다. 아주 낮은 것도 이 정도 밝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플래시 라이트만 켜도 눈이 상당히 부신데, 이 캠핑 라이트는 뭐 이 정도 밝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눈에 비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밝기. 네, 지금 제 유튜브 조명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수폰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갔을 때 충전 단자 같은 데서 물을 털어내는, 배수 시작을 하면 진동으로 이렇게 물과 먼지를 털어내게 됩니다. 스피커, 그리고 뭐 수화기 먼지 제거를 지금 진동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그리고 또 이 위험한 상황에 쓰일 수 있는 사이렌 기능이 있죠. 둘 중에 뭐 하나만 켤 수도 있고, 그리고 섬광, 이거는 반짝반짝 하는 거고, 화재 경보, 구급차, 경찰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할 때 써야 되죠. 그 외에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공습 사이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량을 한번 음량을 최대로 올리니까 정말 소리가 크네요. 네, 이렇게 러기드 폰으로서의 기능들 살펴보았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거리 측정기. 네. 이 작은 기기에 거리 측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과연 거리 어떨지. 지난번 탱크 3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데 다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0에 맞춰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측정. 반짝이는 물질에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20.7, 지금 0.7cm, 뭐 그 정도 오차. 뭐 제가 이거 놓은 게 정확히 뭐 놓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멀리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는 어떻게 될지. 자, 지금 55cm 거리입니다. 측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5cm 거리. 네, 결과는 55.5cm. 이 정도는 뭐 0.5cm는 뭐 제가 폰을 정확히 그 선에 맞춰서 안 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진짜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품에서 제가 측정했을 때 3에서 5cm 정도 오차가 있었는데 거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지금 봐서는 똑같은 기기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정확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탱크 3도 지금 측정하면 아마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 볼륨,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거리 재서 곱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온다는 게 또 중요한 점이 되겠죠. 면적과 볼륨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점프 뛸 때 사용하실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40m까지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거리 측정기가 필요하셨던 분들 중에 탱크 3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들 정말 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거리 측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러기드 폰으로서의 기능 보셨습니다. 자, 물론 이게 러기드 폰이지만 뭐 일상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화 기능. 헬리오 G99은 5G를 지원하지 않고 LTE만 지원하는 칩셋이기 때문에, 네, LTE 유심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듀얼 유심 이렇게 양쪽에 넣을 수도 있고, 유심 하나와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SKT LTE 유심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통신사들의 밴드는 다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SK, KT 다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5G 유심도 LTE로 사용이 됩니다. 허용되지 않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비행기 모드 켰다가 꺼주면, 네, 이렇게 SK텔레콤 잡히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SK텔레콤 잡혔고,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VoLTE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사용이 되고, 자, 와이파이를 끄고 한번 LTE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TE로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네, 속도 뭐 이 정도면 쓸만하고, 네, 하지만 이게 글씨가 저와 같이 노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선수 이름 안 보이죠? 네, 글꼴을 이 정도 놓고 보면, 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글씨도 안 보이고 축구도 화나고, 네, 뭐 그래도 이렇게 속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네, 뭐 글씨 좀 멀리서 보면 잘 보입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네, 뭐 LTE로 봐도 뭐 무난한데 유튜브 앱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답하진 않죠. 네, 그렇게. 네, 화질이 좀 낮게 나오는데 자동 240p로 나오네요. 네, 아마 LTE로 지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발열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자막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보이죠. 이 정도면. 네, 높은 해상도의 영상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 화질은 네,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네요. 네, 1440p까지는 나오긴 합니다. 네, 하단에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뭐 음질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스피커는 아니죠. 상당히 작죠. 네. 그리고 또 위치도 이렇게 뒷면이라서 음악 감상하려면 유선 이어폰이라던가 무선 이어폰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음질은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자, 헬리오 G99. 이 작은 제품에 거리 측정기까지 들어있고 이런 캠핑 라이트도 들어있어서 아마도 발열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메탈 재질로 돼 있어서 그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이 작은 폰의 배터리 용량이 58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른 태블릿이나 그런 기기에 들어가 있는 헬리오 G99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번 벤치마크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수 자체는 일상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무리 없는 점수지만 요즘 나오는 폰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죠. 네, 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뭐 비교 자체가 좀 그렇지만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700점대, 700점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갤럭시 A52보다도 느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코어 2064점인데 갤럭시 S21보다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점수이고, 러기드 폰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의 이 탱크 3, 요것과 비교해봐도 뭐 정말 차이가 크죠. 멀티코어의 경우에는 거의 2배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싱글코어는 2배 점수는 안 나지만 멀티코어는 2배의 점수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폰, 갤럭시 S10보다 아주 약간 낮은 성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성능이라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일반적인 용도로는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 용도 중에 가장 중요한 통화 기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 녹음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파일에 들어가서 통화 녹음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렇게 통화 녹음도 자동으로 잘 되는 거 보셨습니다. 자, 뭐 이 화면에서 게임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시인과 같은 게임을 낮은 옵션으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거의 글씨와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픽은 뭐 당연히 매우 낮음으로 쾌적하지만 낮음 정도도 기기부하 높음 정도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뭐 낮음 정도만 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 낮음 옵션의 그래픽이라 할지라도 워낙에 해상도가 낮아서 마치 레트로 게임하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원신 깔아서 조금 해본 결과는 장시간 즐길 시에 좀 스로틀링이 걸리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약간의 스로틀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탱크 3처럼 완벽하게 발열도 제어되는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만 보더라도 뭐 여기서 내부 발열 제어 시스템이 갖춰지기는 뭐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살펴보셨고, 자, 카메라는 화소수가 상당히 높은데 뭐 일반적인 용도, 뭐 일상 용도, 업무용이라던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 화질은 1440,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툴박스에 들어가면 수중 카메라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탱크 3가 나왔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엄청난 그런 괴물폰이 나왔다, 정말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지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 크기와 무게,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러기드 폰을 뭐 메인폰이라던가 세컨폰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접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탱크 미니,
네,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측면이라든가 이런 메탈릭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모든 폰을 다 합쳐도 이렇게 강력한 메탈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온 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볼륨키 마감만 해도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볼륨키는 이렇게 누르기 쉽게 되어 있는 반면에 펑션키는 보시면 돌출이 안 되어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만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쓴, 그리고 뭐 정말 요즘에는 흔치 않은 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두께도 이렇게 한 손을 쥐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 그렇다고 이 탱크 3와 비교해서 카메라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캠핑 라이트도 뭐 이 정도 사이즈의 800 루멘의 밝기라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리 측정기는 뭐 오히려 지난 품보다 더 정확도가 높아진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통화를 많이 하고 통화 녹음도 필요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폰이 필요하면서 거리 측정기도 사용하고 툴박스에 여러 기능도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아마 좋은 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세컨폰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폰이 바로 이 탱크 미니 1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발매 기념으로 할인 판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설명에 나와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269.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스토어 할인 20달러가 되고, 그리고 뭐 선착순 수량에 맞춰서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전작보다 훨씬 작아졌으면서도 대부분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나왔고, 그리고 거리 측정기에 있어서는 더 정확해진 8849의 탱크 미니 1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